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벌써 15년이 넘었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들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주부예요. 남편은 사형제 중에 셋째라서 결혼할 당시에 시댁 쪽에서 딱히 지원받은 거 없이 결혼을 했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시어머니 생계까지 남편과 형제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용돈도 보내드리며 살았어요. 그에 비해 저희 친정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긴 해요. 저 밑으로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내노라 할 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시댁보다는 훨씬 먹고 살만합니다. 친정 부모님 노후도 확실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저와 동생이 드리는 용돈은 한사코 거절을 하시지요. 하지만 저도 한 고집하는 성격이라 엄마 아빠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냥 통장으로 억지로 입금해 드린 적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면 제가 보내드린 금액보다 훨씬 비싼 뭔가로 꼭 돌려주시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들은 용돈 필요 없으니까 그 돈 열심히 모으고 아껴서 나중에 정말 써야 할 때가 있으면 보태 쓰라고 하시는데 결국 그 후로는 가끔씩 만나 식사 대접을 하거나 아니면 기념일이나 명절 때 선물 챙겨드리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 부모님과 정반대의 성격이시지요. 뭔가를 해드리면 고맙다는 인사보다 오히려 더 해달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실제로 저희가 매달 생활비 겸 드리는 용돈을 제외하고서라도 남편이 따로 자기 용돈으로 시어머니 영양제나 홍삼 같은 걸 챙겨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도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저한테 그동안 쌓인 불만을 늘어놓으십니다. 뭐 불만이라고 해봐야 아주 유치한 것들 뿐이긴 해요. 주위의 또래 친구분들과 본인 처지를 비교하시면서 자기는 아들 며느리들이 그렇게 많아도 하등 쓸모가 없답니다. 뭐 여행을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비싼 선물을 해주는 법도 없고 그냥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사는 게 전부라고요. 웃긴 건 내이나 되는 아들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며느리들한테만 저러신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자식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면 아들들 불러다가 족치실 일이지 어찌 보면 남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들만 잡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튼 제 성격상 일일이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남편 보고 알아서 잘 챙기라는 말만 하고 지냈어요. 그러다 저희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정말 다행히게도 초기에 발견한 거라 완치는 충분하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건 어쩔 수가 없었고 제가 고집부려 서울의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제가 직접 운전해서 지방에 계신 엄마 모시고 서울에 있는 병원 갔다가 다시 모셔다 드리면 대여섯 시간은 훌쩍 넘게 걸리는 강행군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부탁하기는 싫고 해서 끝까지 제가 직접 모시고 다녔지요. 다행히 남동생도 도와주기 시작하자 훨씬 수월하긴 하더라고요. 회사에 연월차 전부 다 쓰고 중간중간 남동생과 번갈아 가며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다 끝내고 나니 얼마나 기쁘던지요. 사실 친정엄마를 병원에 모시고 다녀올 때마다 남편이 궁시렁거렸거든요. 장모님 댁 근처에도 큰 병원이 있는데 아니 뭐하러 힘들게 서울까지 모시고 다니냐고요. 물론 그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자기 보고 모시고 다녀달라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딸 자식 된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건데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저도 지방병원 무시하고 서울병원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좋게 보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 제 남동생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친구들과 축구하다 정말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그때 근처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나중에 수술 과정부터 후 치료까지 전부 다 문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결국 며칠 후에 다시 다른 개인 병원에 가서 재수술까지 받아야 했었지요. 다행히 의료사고로 인정받긴 했지만 그래봐야 무슨 소용있냐고요. 제 동생이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어디서 보상받겠습니까? 아무튼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은 지방에 있는 큰 병원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생겼고 다른 것도 아닌 엄마 암 치료를 서울에서 받고 싶어 한 건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마음이었지요. 이런 속사정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이래저래 불만이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운전하고 엄마랑 병원에 들러 치료를 받으니 시간이 얼마나 쏜살같이 흐르던지요. 그렇게 엄마 집에 데려다 드리고 집에 도착했지요. 그런데 저보다 훨씬 일찍 퇴근한 남편이 집안일에 손 하나 까닥하지 않았더라고요.
딱 자기가 하기로 한 청소 정도만 해놓고 설거지며 빨래며 제가 해야 할 건 저보고 하라는 뜻이었어요. 서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 집안 문제니까 받아들였어요. 불편한 마음도 티내지 않고 남편한테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불평불만 쏟아낸 적 한 번도 없네요. 그렇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소리를 자주 했어요. 어차피 서울 가서 치료받으나 지역 병원에서 받으나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근데 왜 우리 가족들만 유난을 떠냐고 자주 비난을 하곤 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도 있긴 해요. 특히나 아이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주는 건 지금도 미안하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와 병원 가는 스케줄이 없는 날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아이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중요하다 해도 저는 엄마이자 동시에 또 딸 자식 아니겠습니까? 제 딴에는 적절하게 양쪽 역할에 전념하고 있다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던 전 당당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집안일이며 육아까지 제가 해야 할 건 다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남편도 일을 더 크게 확대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인생은 정말 길게 봐야 하고 말 한마디조차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걸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어요. 작년부터 시어머니께서 소화도 잘 안 되고 속도 항상 더부룩하다고 하시더니 결국 몇 달 전 가족들이 돈 모아서 시켜드린 종합검진에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물론 초기 중에서도 안전이 극초기라 생명의 지장은 물론이고 치료도 그리 복잡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안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때부터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랑도 전화로 자주 싸우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어차피 우리 친정엄마 아플 때도 남편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신경을 안 쓰는 게 낫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댔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두세 번 찾아뵙고 난 뒤로는 남편이랑 남편 형제들이 알아서 하겠거니 짐작을 했죠. 그러게 우리 엄마 아팠을 때 관심 조금 더 써주고 하다못해 말이라도 장모님 괜찮으시냐 하면서 이쁘게 했으면 이번에 시어머니 아플 때도 제가 이렇게까지 무덤덤했겠냐고요.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 집안이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딱히 잘해준 적도 없고 그래도 아프다고 하니 걱정되면서 신경이 좀 쓰이는 게 전부였습니다. 거기다 남편이 저한테 하던 잔소리가 생각나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우리 엄마가 다니던 병원 예약해서 시어머니 모시고 서울 좀 다녀오라는 겁니다. 시댁은 우리 친정보다 훨씬 더 멀고 서울에서도 멀어서 거기까지 왕복으로 운전하면 최소 7시간은 차 안에서 보내야 하거든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왜 니네 형제들 다 놔두고 그래야 하냐 물어봤는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그 병원에 가봤던 사람이 저뿐이지 않냐고 다들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휴무내기도 어렵답니다. 거기다 며느리 등 중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본인이 카드를 줄 테니까 어머님 모시고 서울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라더군요. 진짜 어이가 털려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너네 형제들은 자식들도 아니냐고 어떻게 엄마가 암이라는데 그거 꼴랑 서울 왔다 갔다 귀찮아서 며느리인 나한테 떠넘기냐고요. 그리고 대가리가 있으면 떠올려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우리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닐 때 사위라는 놈이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길 했냐 아니면 애를 잘 보고 있길 했냐 그 와중에 눈치 보여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집에 달려오면 저녁밥 안 해줬다고 입이 대빨 튀어나와 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난다고 했죠. 사람 새끼가 염치라는 게 있으면 너가 나한테 니네 엄마 모시고 병원 다녀오라는 말은 차마 못한다고 괜시리 애꿎은 며느리들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너네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다니던 알아서들 하라고 해버렸네요. 그러자 남편이 분을 모시기고 씩씩거리면서 쌍욕까지 하길래 어디 애 앞에서 욕지거리냐. 그딴 막말할 거면 너네 엄마 집에 가서 하라고. 왜 내 집에서 난리냐 한마디 했다가 그날 진짜 크게 한판 붙었어요. 결혼하고 남편이 저한테 육두문자를 날린 건 그날이 처음이었지요. 물론 저도 남편이 하는 욕을 듣고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니 자기 부모 각자 챙기기로 한 거 벌써 잊었냐고. 지난번 우리 엄마 아플 때 나도 혼자서 알아서 했으니까 니네 부모는 니네 형제가 챙기라는 게 뭐가 잘못이냐 미친 듯이 따져댔습니다. 결국 남편은 자기가 할 말이 없었는지 그대로 집을 나가버리면서 부부싸움은 일단락이 되긴 했지요. 그 뒤로 남편이 집에 있거나
맑거나 저는 신경도 안 씁니다. 너무 크게 실망을 했거든요.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자기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헛소리했다 생각한다 그러더군요. 남편 혼자 씩씩대고 화를 내봤자 저는 신경도 안 쓰는 건 기본이고 밥상 차려놔도 두세 번 안 먹고 무시하길래 그 후로는 아예 남편 밥은 차리지도 않아요. 맨날 퇴근하면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컵라면 먹으면서 핸드폰 게임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그 뒤로 한동안 남편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어느 병원을 다니시는지 그리고 누가 어떻게 모시고 왔다 갔다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형님들 둘이서 돌아가며 모시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남편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자기들은 아들이 4명이나 있지 않냐고. 그래서 어머님이 세상 든든하게 생각하실 거랍니다. 반면에 저희 친정집은 저랑 남동생 둘밖에 없어서 장인 장모님 두 분이서 얼마나 썰렁하시겠냐 그랬거든요. 근데 막상 어려운 일이 생기고 보니 어느 쪽이 든든한지 대번에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 잘난 사형제 중에 누구 하나도 자기 엄마 병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한테 의지하는 꼬라지가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랑 제 동생이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다닐 때마다 뭘 그렇게까지 사서 고생을 하냐고 빈정거리던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한심하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앞으로는 마음을 좀 더 곱게 쓰고 입조심해야겠다 싶네요. 제 이런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나 가까운 지인들은 그런 한심한 남편 버리고 독립하라 성하지만 이혼이라는 게 그리 만만한 게 아니더라고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이혼하고 아들이랑 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이가 아직 초등학생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아빠가 필요할 나이라고 생각해서 엄청 망설이게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과 예전 같은 그런 관계로 돌아갈 확률은 제로에 가까워요. 이번에 싸우면서 서로의 밑바닥을 확인한 것도 그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자기 부모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남편에게 너무도 큰 실망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 전과 같이 잘 지내기는 힘들 것 같네요. 결혼해서 10년 넘게 살아왔지만 이 정도로 크게 싸운 것도 처음이고 놀랍도록 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린 적도 처음입니다. 그냥 아이 하나만 보고 같이 살 수 있는 만큼은 살아보겠지만 정 안 되겠다 힘들다 싶으면 미련 두지 않고 그냥 남편 포기하려고요. 어차피 남편이랑 저랑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빼고는 각자 버는 돈을 따로 관리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부동산이며 자동차 같은 재산들도 깔끔하게 명의 구분되어 있고요. 그러니 내일 당장 갈라선다 하더라도 저는 아쉬울 것 하나도 없네요. 시어머니나 시가 쪽 사람들한테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남편 가족들은 크게 작게 돈 빨아먹는 귀신이에요. 저희 친정엄마는 진작에 암보험도 다 드러났었고 그때 치료받으러 다닐 때도 저랑 남동생 기름값에 운전하느라 고생했으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도 두둑하게 주셨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아들 넷이서 신경을 잘 안 써서 그런가. 제대로 보장받는 보험도 딱히 없을 거고 따로 가지고 있는 재산도 적다 보니 자식들끼리 각출해서 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아직도 그런 남편이랑 시댁이 있냐고 놀라는데 절대로 과장하거나 꾸며낸 거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점점 더 한심하고 정이 떨어지는데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미 저는 결혼 생활에 미련이 사라진 지도 오래고 여기서 끝내봐야 남편만 손해지 저는 아무 상관없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심심풀이 삼아 회사 근처 법률사무소에 들러 이혼 관련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더군요. 지금 상태에서는 솔직히 반반이긴 합니다만 이미 결심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앞으로 또 한 번 남편이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라는 소리를 하거나 또는 수발을 들어달라는 말을 하면 언제든지 이혼하자고 할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던지 원인 제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조금만 더 자랐으면 하는 바람뿐인데 막말로 지금이라도 저 혼자 충분히 잘 키울 자신은 있습니다. 이렇게 싸워댔으니 남편은 앞으로 저한테 시댁에 가자는 말도 못할 거고 남편이나 시가족이나 전부 다 신경 안 쓰고 살려고요. 전부 다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주둥이로 이 모든 화를 자초했으니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할 겁니다.
나중에 정말로 이혼하고 홀가분해지면 그때 다시 들러서 뒷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